저는 지금 실제로 차량용 방향제를 마케팅 중인데요. 저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전개를 하고 있냐면 차종별 키워드를 캠페인을 전부 다 따로 설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 수입차 이렇게 캠페인을 나누고 그 안에 다시 제네시스, 그랜저, 벤츠, BMW 이렇게 차 기종별로 광고 그룹을 하나하나 따로 다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벤츠 차주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벤츠 차량용 방향제라고 검색을 하겠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다 설정을 해두면 우리 제품명이 벤츠 차량용 방향제 이렇게 딱 노출이 돼요. 그러면 이제 광고 그룹의 한 소재에 모든 차종을 다 넣어둔 업체보다 우리 업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이게 전환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설정을 한 이후로 전환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조보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케팅 관련해서 아주 유용하고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매출이 오르는 판매 마케팅이라는 책인데요. 많고 많은 마케팅 서적 중에 왜 이 책을 골랐냐 물으신다면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해야 할지 단계별로 분명하게 알려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영상은 마케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시청을 해주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마케팅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책,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상을 봐왔을까요? 이게 볼 때는 다 이해가 되고 너무 유익해. 이제 이걸 잘 적용해봐야지 하고 이제 다 덮고 일을 하려고 앉으면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하고 다시 0으로 돌아간 적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이 책은 이 첫걸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표님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또 저와 같은 길을 걸을 예정이신 예비, 신입 마케터분들, 이외에도 온라인 마케팅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읽으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신입 마케터 시절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선 이 책을 집필하신 작가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직함이 진짜 많으세요. 일단 첫 번째로 대한민국 1호 셀링 마케터이십니다. 그리고 한국마케팅진흥원 원장님이시기도 하고 세일즈, 마케팅에 지금 현재 현업에 종사하시고 있고 또 동시에 창업진흥원, 한국표준협회 강사이시면서 멘토로서 창업자, 제조사, 유통사를 위한 교육, 컨설팅도 진행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야말로 현장에서 아주 생생한 경험을 많이 하신 거죠. 이 외에도 대학교 교수님도 겸직하고 계시는 등 직함이 너무 많으신데 오늘은 작가님으로 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프롤로그에서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마케팅 실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대의 성과를 내게 하는 진짜 실전 안내서.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말을 10분 공감했는데요. 진짜 정말로 우리가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겪을 실행착오를 줄여주고 그 안에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실전 안내서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저 이론으로만 풀어내는 탁상 공론식이 아닌 실무에서 생생하게 현장을 직접 경험한 작가님의 사례를 살펴보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온라인 제품 판매 필승 법칙을 이 책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사실 구매 메커니즘 자체는 세대가 변하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큰 변화가 없거든요. 아주 유명한 마케팅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세일즈 퍼널이라고 소비자가 물건 하나를 구매하게 되는 총 구매 과정을 말합니다. 인지, 흥미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구매로 이어지는 구매 메커니즘을 말하는데 이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구매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또 시장과 마케팅 채널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불변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마케팅 채널에 응용한다면 필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려줄지를 작가님께서는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집필하셨는데, 첫 번째 파트,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기 위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장 속에서 작은 기업이 생존을 하려면 어떤 경영 방침을 가져야 하는지도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잘 팔기 위한 상품 기획, 콘텐츠 기획에 대해서 다루는데, 온라인 시장에서 내 제품이 부각될 수 있는 기획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이제 잘 된 이 기획을 가지고 이후에 제품을 마케팅해서 널리 알리는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 네 번째 파트에서는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이 이론을 체득하기 위해 실제 제품 하나를 놓고 기획에서부터 트리플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실제 사례에 빗대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이 책을 읽는 꿀팁을 하나 알려주셨는데요. 총 책을 3번 다독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훑듯이 그냥 읽고, 다음에는 이해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꼼꼼하게 정독을 하고, 마지막 3번째 읽을 때는 실제 업무 진행할 때 적용할 부분을 찾아가면서 읽고 실천해 보시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이 책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안에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요했던 포인트를 제가 몇 개 뽑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저와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제목은 잘 팔릴 수밖에 없는 판매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 첫 파트 제목을 읽고 그냥 여타의 마케팅 서적과 별 차이가 없겠구나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마케팅 책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잘 팔립니다 를 앞세워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 근데 이 첫 파트의 첫 번째 소제목에서 이 책 읽을만 한데? 라고 느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당신이 제대로 제품을 못 파는 진짜 이유였어요. 뜨끔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은데, 잘 팔기 위한 이론만 우리가 책에서 줄줄 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이유를 탐구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퍼즐이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제품, 콘텐츠, 마케팅. 이 3가지 조각이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라고 합니다.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판매할 제품이 품질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잘 구성된 콘텐츠, 또 잘 이루어진 마케팅, 이 3개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제품은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제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할 거죠. 보통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실 때 무엇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시나요? 저는 콘텐츠와 상품평을 위주로 보는데요. 콘텐츠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상품을 살펴보다가 그거를 클릭하거나 터치를 해서 유입이 되는 상세 페이지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제품 상세 페이지에 궁금하고 알고 싶은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이탈을 하게 되고 구매로 이어질 수가 없겠죠.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제 판매자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상세 페이지를 구성할 때 우리 제품이 왜 좋고 뭐가 좋고 이런 설명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 너무 좋고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못 파는 이유가 첫 번째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잘 구성된 콘텐츠는 판매자의 아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써야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철저하게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구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런 내용도 들어가긴 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부분이 배송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배송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며칠 안에 배송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상세 페이지 상단에서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면 아무래도 더 밑페이지를 더 보시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실구매자들이 작성한 리뷰를 이미지화를 해서 넣어주면 신뢰도가 올라가고 구매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하단에는
구매자들이 많이 물었던 질문을 취합을 해서 Q&A로 정리를 하셔서 넣어주시면 의문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해소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잘 만든 상세 페이지 특징 중 하나는 이걸 읽고 소비자들이 더 이상 궁금한 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콘텐츠를 제가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셀링 마케팅을 할 때 만들어야 하는 콘텐츠는 크게 제품 상세 페이지, 그리고 광고 소재, 포스팅 가이드 등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6화 원칙에 착안을 해서 마케팅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공식 하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존 6화 원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인데 보통 우리가 이 앞글자를 모아서 5개의 W, 하나의 H라고도 얘기를 하죠. 작가님은 기존의 이 6화 원칙을 조금 개량을 하셔서 제시를 해주었어요. Who, 누가 사는지 타깃 분석. Why, 왜 사는지 니즈 분석. What, 무엇을 바라는지 원츠 분석. Worry, 무엇을 걱정하는지 구매 방해 요소가 뭔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whose, 누구의 제품이 다른지 경쟁 우위 강조. 마지막으로 how, 어떻게 사용하는가, 제품의 활용 방안. 이렇게 조금 개편을 하셔서 제시를 해주었어요. 제품을 사게 만드는 콘텐츠,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흥미를 갖게 하는 광고 소재를 만들 때는 소구점, 즉 셀링 포인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콘텐츠, 마케팅 공식을 잘 녹이시면 좀 더 퀄리티 좋은 콘텐츠가 탄생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네이버 쇼핑에서 우리가 팔고자 하는 제품의 대표 카테고리를 찾아 들어가서 판매량 상위권 제품에 달린 상품평, 그리고 해당 제품 블로그 후기를 읽으면서 이 공식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읽어도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왜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지 분석이 가능하게 되겠죠.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상황을 만들어서 쉽게 풀어볼게요. 비건 기초 화장품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살까요? 일단 피부 관리에 관심이 있고 환경 문제에 민감하고 가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타겟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왜 살까요? 1차로는 피부 관리를 위해서, 또 화장품이 다 떨어져서 이겠지만 비건 화장품인 특성을 생각해보자면 추가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고 싶어서 이 비건 화장품 구매를 결정하시겠죠.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비건 화장품 구매자들은 이런 제품의 기능 못지않게 가치에 좀 더 큰 중점을 두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 비건 화장품을 사면서 무엇을 바랄까요? 당연히 피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겠죠. 그리고 추가로 환경 보호, 동물 보호를 위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뭐 패키지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었는지, 공병이 분리 배출이 가능한지 등등을 원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비건 화장품 구매 방해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큰 이점이긴 하지만 이것이 나한테 적용이 됐을 때 얼마나 안전할지를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겠죠. 민감성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든지 안 좋은 성분들은 다 빠졌다든지 이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쟁 우위 강조는 일반 화장품과 비교했을 때 가치 추구, 그리고 다른 비건 화장품들보다 나은 점을 콘텐츠의 차별화 포인트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품에 대한 정의, 구성, 상세 설명, 올바른 사용법 등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하죠. 예를 들어 세럼이나 크림 같은 이런 화장품은 어떤 단계에서 발라야 하는지를 정확히 명시를 해준다던가 다 쓴 공병이나 쓰레기는 어떻게 분리 배출이 되는지 처리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잘 살려서 콘텐츠에 녹여내시면 됩니다. 제가 이론만 말씀드렸을 때는 좀 막막했었는데 이렇게 사례로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키워드입니다. 검색할 때 쓰이는 키워드요. 우리가 일단 소비자들이 검색을 한다는 것은 그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는 상태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의미는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세팅은 아주 중요한데요.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마다 해당 키워드마다 상품이 엄청 많을 텐데 이 사이에서 우리 제품이 어떻게 눈에 띌 수 있는지를 작가님께서 책에 적어주셨습니다.
보통 마케터들이나 대표님들은 개개인별로 여러 기준을 세워서 키워드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크게 노출 키워드, 매출 키워드, 그리고 내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해 두신다고 해요. 노출 키워드는 내 제품을 노출시키는 키워드로 유입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키워드입니다. 내 제품과 연결고리가 있으면서도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이 노출 키워드로 설정을 해요. 차량용 방향제를 예로 들면 검색량이 많은 차량용 방향제, 자동차 방향제, 자동차 디퓨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노출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작가님께서 팁을 하나 주셨는데 이런 대표 키워드들은 검색량이 많은 만큼 입찰가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노출 키워드로 광고를 하시려면 5, 6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설정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물건을 하나 사려고 검색을 할 때 1등부터 4등까지 상위에서부터 클릭을 하면서 비교를 해보고 구매를 결정을 하잖아요. 이게 상위에 위치가 돼 있다면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탈률은 좀 큰데 클릭은 계속돼서 CPC가 소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5, 6위 정도로 설정을 해두시면 유입률은 1, 2위와 비교해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만큼 전환율에 도움이 될 때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출 키워드는 상품 기획에 사용이 되는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보성 키워드를 포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키워드를 설정할 때 키워드 리딩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품에 관련된 키워드를 전부 다 뽑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키워드들을 내 제품과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용 방향제가 명품 향수와 동일한 향료를 사용했다면 키워드에 딥디크, 조말론 이런 명품 향수 등을 연결을 시켜서 조합을 해서 설정을 하겠죠. 저는 지금 실제로 차량용 방향제를 마케팅 중인데요. 저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전개를 하고 있냐면 차종별 키워드를 캠페인을 전부 다 따로 설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 수입차 이렇게 캠페인을 나누고 그 안에 다시 제네시스, 그랜저, 벤츠, BMW 이렇게 차 기종별로 광고 그룹을 하나하나 따로 다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벤츠 차주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벤츠 차량용 방향제라고 검색을 하겠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다 설정을 해두면 우리 제품명이 벤츠 차량용 방향제 이렇게 딱 노출이 돼요. 그러면 이제 광고 그룹의 한 소재에 모든 차종을 다 넣어둔 업체보다 우리 업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이게 전환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설정을 한 이후로 전환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키워드는 오직 나만이 소유한 키워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용 방향제 이름이 보경이 방향제라면 내 키워드는 보경이 방향제, 보경 방향제 이런 식으로 내 브랜드를 특정할 수 있는 고유 명사를 세팅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시면 그냥 방향제를 검색했을 때는 여러 업체가 뜨는데 해당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내 상품만 뜨니까 그만큼 유입이나 전환이 높겠죠. 이렇게 캠페인을 나눠서 설정을 해두셔야 나중에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목적에 따라 운영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출, 유입,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출은 현재 이 업종, 카테고리가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클릭률은 그 중에서 내 상품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환은 최종적으로 내 상품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노출이 많으면 사람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데 클릭률이 낮다면 내가 경쟁 업체들보다 소구점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릭률이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는 전환수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클릭 대비 전환율이 높으면 다른 상품들보다 가치가 있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반대로 전환율이 낮다면 콘텐츠나 상세 페이지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오늘 간략하게 책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지금 바로 매출이 오를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이 책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정보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작가님이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를 예로 들어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많은 내용이 책에 들어있으니까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AMPM 조보경 마케터였고요. 영상을 시청하면서 궁금하셨거나 추가로 문의를 주고 싶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제 마케팅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